미 해군사관학교 교관이 우연히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접한 후 장군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여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잠시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청취하신 후 댓글에는 간단하게 OX 또는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미 해군사관학교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창밖으로 메릴랜드의 차분한 새벽빛이 스며들어올 때면 저는 이미 제 연구실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20년간 해전사를 가르치며 저는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전해왔습니다. 넬슨 제독, 나폴레옹, 콜럼버스. 하지만 이번 학기는 뭔가 달라져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양의 영웅들로만 부족하긴 한데 저는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새로운 강의 자료를 찾던 중 제 시선을 사로잡은 한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자 저는 점점 화면에 빠져들었습니다. 16세기 말 조선이라는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실제 이야기였습니다. 그 당시 총으로 무장한 세계 최강의 해군인 일본 수군과 맞서 단 13척의 배로 330여 척의 적선을 물리친 기적 같은 승리. 그것도 한 번이 아닌 연이은 해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서둘러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도 빠지지 않고 기록한 기록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난중일기였습니다.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는 각종 전투 기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난중일기와 현대 학자들의 연구 자료까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탐독했습니다. 이순신이라는 인물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군사 지휘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혁신가였습니다. 거북선이라는 세계 최초의 철갑선을 만들어냈고 조류와 바람 지형지물을 이용한 전술은 당대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인간적인 면모였습니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이순신의 마지막 유언을 읽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자신의 목숨보다 나라와 백성을 먼저 생각한 그의 충성심은 어떤 서양의 영웅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강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기 시작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었습니다. 제군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서양의 위대한 해군 영웅들에 대해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동양의 한 위대한 제독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스크린에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순신입니다. 16세기 조선의 해군 제독이었죠.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지휘관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넬슨, 나폴레옹.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그 생각을 바꾸게 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이순신의 전술 도표를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사용된 울돌목의 조류를 이용한 전술, 한산도 대첩의 하객진 전술, 그리고 거북선의 혁신 설계까지 학생들의 눈이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이순신 제독의 승률입니다. 23전 23승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었습니다. 이는 세계 해전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록입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제까지 이런 위대한 인물에 대해 배우지 않았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반성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서구 중심적 시각으로만 역사를 바라보았죠. 하지만 진정한 위대함은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서는 법입니다. 그날 이후 미 해군사관학교의 해전사 수업에는 새로운 챕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동양의 넬슨 제독이라는 제목의 챕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를 이순신, 세계 해전사의 불멸의 영웅으로 바꾸었습니다. 넬슨이 바로 동양의 이순신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제 발견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위대함이 가진 보편성,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연구실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펼쳐진 수많은 자료들 사이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저는 이순신의 모든 기록을 찾아 연구했습니다. 난중일기의 영문 번역본, 조선왕조실록의 기록들 그리고 현대 학자들의 연구 논문까지 제 책상은 이제 작은 도서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놀랍다. 정말 놀라워. 저는 명량해전의 해도를 다시 한번 펼쳐보았습니다. 올돌목의 좁은 바닷길 그곳에서 12척의 배로 330척의 적선을 맞닥뜨린 순간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지휘관이라면 그 대선단의 기세에 눌려 후퇴를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전술이다. 저는 제 노트북에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올돌목의 거센 조류를 이용해 적의 대형을 무너뜨렸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적의 수적 우위를 오히려 약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선 탁월한 전략적 통찰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거북선의 설계도를 살펴보며 저는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16세기에 이미 철갑선을 개념을 구현했다는 것은 그 당시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방어용 철갑이 아닌 공격력까지 갖춘 혁신적인 설계였습니다. 넬슨도 나폴레옹도 이런 혁신은 보여주지 못했는데, 하지만 가장 저를 감동시킨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난중일기에 기록된 이순신의 일상적인 고민들이 전투를 앞두고도 그의 첫 번째 걱정은 항상 백성들의 안위였습니다. 군량이 부족하여 백성들이 고초를 겪는다. 마음이 아프다. 외적 침탈로 처참해진 마을을 보니 눈물이 난다. 저는 이런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서양의 영웅들이 남긴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진정성, 개인의 영광이 아닌 진정한 헌신이다. 저는 제가 지금까지 가르쳐온 많은 영웅들을 떠올렸습니다. 나폴레옹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전 유럽을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많은 서양의 영웅들이 개인의 명예와 권력을 위해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달랐습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의 마지막 걱정은 나라와 백성이었습니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마지막 명령은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군사들의 사기 저하를 걱정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자리를 떠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기록들을 읽어나갔습니다. 이순신이 겪은 시련들, 모함에 의한 옥살이, 고문, 가족의 죽음까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영웅이지. 저는 제 연구 노트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순신 장군, 전략가를 넘어선 인간적 지도자.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연구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제 조교인 제임스가 커피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교수님은 아침부터 연구하시네요. 난중일기를 읽다 보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네. 제임스, 자네는 전쟁 영웅의 일기에서 어떤 내용을 기대하나? 글쎄요. 전투 기록, 전략적 분석이나 승리의 자부심 같은 것들일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이건 달라. 이순신 제독의 일기에는 전투 기록 이상의 것이 담겨 있거든. 제가 책상 위에 난중일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에는 한 인간의 진실한 마음이 담겨 있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병사들을 걱정하고 백성들의 고통에 가슴 아파하는 진정한 지도자의 모습이 있다고. 저는 제 연구 노트를 펼쳤습니다. 밤새 정리한 생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었네. 전술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나왔던 거야. 그날 이후 제 책상 한켠에는 새로운 책의 원고가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역사적 사실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수개월간의 연구 끝에 저는 마침내 이순신 장군의 발자취를 직접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관학교에 연구를 위한 휴가를 신청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첫 목적지는 한산도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위대한 승리 중 하나를 거둔 곳이었습니다. 통영행 버스에서 내려 배를 탈 때까지도 저는 제가 품은 의문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봄바람이 잔잔한 바다 위로 불어왔습니다.
한산도에 도착한 저는 먼저 재승당으로 향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전략을 구상하고 군사들을 지휘하던 곳이었습니다. 아, 이제 이해가 되는구나. 재승당 근처 전망대에 올라 주변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탄성을 질렀습니다. 책과 지도로만 보던 지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작은 섬들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지형은 그 자체로 천연의 요새였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지형을 완벽하게 활용하셨어. 제 곁에 선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김민성 연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이 복잡한 수로를 아군의 장점으로 적의 수적 우위를 무력화시켰고 조류의 흐름은 전술적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저는 수첩을 꺼내 빠르게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제 눈은 반짝였습니다. 하객진 전술도 이 지형을 고려한 것이었겠죠. 다음 날 저는 거북선 복원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의 박철 박사와의 만남이었습니다. 거북선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물었을 때 박 박사는 거북선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습니다. 단순히 철갑을 둘렀다는 게 다가 아닙니다.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과학적 사고가 필요했죠. 선체의 무게중심, 추진력, 기동성, 모든 것을 완벽하게 계산해야 했습니다.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알던 16세기의 어떤 군사 지도자도 이런 수준의 과학적 사고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현대의 공학자 같군요. 사흘째 되는 날 저는 명량해협을 찾았습니다. 올돌목의 거센 물살을 보고 저는 말을 잊었습니다. 초당 10노트가 넘는 조류의 힘은 지금 봐도 위협적입니다. 조류를 이용해 승리를 이끌어냈다니. 동행한 해전사 연구가 이정훈 교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이 자연의 힘을 아군의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조류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을 전술에 활용했죠. 이는 현대 해군 전술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저녁 늦게까지 현장에서 노트를 정리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바라본 한국의 밤하늘 아래 제 생각은 더욱 선명해져 갔습니다. 이제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아. 제가 노트에 정리해서 적어내린 내용의 이순신의 천재성은 첫 번째 지형적 이점의 완벽한 활용, 두 번째 과학적 사고와 기술적 혁신, 세 번째 자연의 힘을 이용한 전술, 네 번째 시대를 앞선 공학적 설계, 다섯 번째 체계적인 전략 수립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해군사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생도들 앞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이순신 제독은 단순한 전쟁 영웅이 아닙니다. 그는 과학자였고 공학자였으며 전략가였습니다. 시대를 뛰어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생도가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교수님, 서양의 해군 전문가가 이렇게 이순신 장군을 높이 평가하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위대함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순신 제독의 전략과 사고방식은 현대의 우리에게도 큰 가르침을 줍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현충사를 찾았습니다. 이순신의 영정 앞에 서서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혁신가였습니다. 전장의 영웅을 넘어 시대를 앞선 과학자이자 리더였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새로운 책의 개요를 써내려갔습니다. 전투를 넘어서 이순신의 과학적 사고방식은 제 연구에서 이제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비 오는 밤, 저는 연구실의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난중일기의 영문 번역본을 읽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전쟁 중에 들었을 빗소리도 이와 비슷했을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상세한 기록을 전쟁 중에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썼다니. 저는 난중일기의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넘겼습니다. 7년이라는 긴 전쟁 기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된 일기는 그 자체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꿈을 꾸었다. 평안하신지요? 전쟁 중에 쓴 일기에서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대목을 발견할 때마다 제 마음은 뭉클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전투에서는 철벽 같은 장수였지만 일기에서는 한 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오늘도 수군들이 굶고 있다. 마음이 아프다. 추위에 병사들이 떨고 있으니 내 어찌 잠을 이루랴.
병사들을 걱정하는 대목에서 저는 펜을 들어 메모를 했습니다. 서양의 많은 장군들이 남긴 기록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진정성이 거기 있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이 구절을 처음 발견했을 때 저는 한동안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단순한 군사 지도자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본질을 꿰뚫는 철학자의 통찰이었습니다. 그의 진정한 힘은 무기나 전술이 아닌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저는 계속 생각들을 정리해 나갔습니다. 이순신이 겪은 시련들, 모함에 의한 투옥과 고문, 가족의 죽음까지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영웅이지. 저는 제 연구 노트에 새로운 제목을 적었습니다. 이순신, 전략가를 넘어선 인간적 지도자. 해가 떠오를 무렵 저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단순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아들로서, 지도자로서 당신의 진심이 일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순신의 일기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진정한 리더의 마음이었고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담은 위대한 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군님, 저에게 진정한 리더십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 창밖으로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강당은 청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청중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의 기업인들과 군사 전문가들이 제 강연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16세기 조선의 한 장군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제가 스크린에 명량해전의 전투도를 띄웠습니다. 12척의 배로 330척을 상대했던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현대 리더들이 마주하는 극한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청중들은 숨죽이며 경청했습니다. 이순신 제독이 보여준 리더십의 핵심 요소들을 현대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첫째로 장군은 위기 상황에서의 결단력을 발휘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라는 그의 말은 현대 경영에서도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안전한 선택만을 고집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한 기업의 CEO가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하지만 그렇게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옳은 판단일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이순신의 결정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준비와 계산을 바탕으로 결단을 내렸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제가 이순신이 기록한 조류 데이터로 전장을 분석한 자료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의 조류 속도, 시간대별 변화 지형적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계셨습니다. 현대의 빅데이터 분석과 다를 바 없죠. 강연장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늘어갔습니다. 셋째, 이순신의 조직 관리입니다. 이순신은 부하들의 사기를 높이고 팀워크를 극대화했습니다. 그의 난중일기에는 병사들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걱정이 가득합니다. 현대적 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와 맞닿아 있는 부분이죠. 제 강연은 웨스트 포인트와 영국 왕립군사학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제 연구는 군사 전략을 넘어 리더십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었습니다. 명량해전의 승리는 단순한 전술적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완벽하게 단결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장교 후보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현대전에서도 이순신의 전략이 유효할까요? 물론입니다. 전쟁의 형태는 변했지만 기본 원칙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형과 환경을 활용하는 능력적의 약점을 간파하는 통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부하들의 신뢰를 얻는 리더십. 이것들은 시대를 초월한 가치입니다. 제 연구는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세계적인 경영 저널에서는 제 연구를 고대 해전에서 찾은 현대 리더십의 해답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순신의 리더십 사례를 현대 기업과 군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위기 극복의 리더십 모델이라고 제목을 붙인 프로그램은 5가지 핵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둘째, 극한 상황에서의 결단력. 셋째, 구성원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 넷째, 명확한 비전 제시. 다섯째, 솔선수범의 리더십.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세계 최대 기술 기업의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저는 이렇게 발표를 마무리했습니다. 변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역설적으로 400년 전 조선의 장군에게서 해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헌신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만나 이룬 진정한 리더십의 승리입니다. 청중들의 기립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의 초상화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이끌어가는 해군 교관의 이야기가 괜찮으셨다면 댓글로 응원 부탁드립니다.